그 집합이라는 거는 있잖아.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지? 수나 문자의 모임이다. 이게 집합이야. 그죠? 이렇게 글로 표현하면 이렇게 좀 복잡한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집합 A가 집합 대문자 A를 보통 쓰거든. 집합은 보통 대문자로 이렇게 표현한다. A가 집합 표시는 이게 대괄호를 딱 쓴다는 거지. 그죠? 중괄호를 이렇게 이런 X들의 모임입니다. 어떤 X들입니까? 그러면 이제 만약에 X가 1에서부터 10 사이에 있는 이런 자연수라고 정의를 하면, 그죠? 1부터 10 사이의 자연수의 모임이다. 이 뒤에를 만족시키는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X의 모임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X 바라고 있는 바. 이게 바야 바. 막대기 있잖아. 막대기. 그죠? 바. 이게 바야. X 바 1 이상 10 이하의 자연수. 그럼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조건제시법. 조건을 제시했잖아. 조건 제시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뒤에 조건을 가지고 집합을 구성하는 게 이 조건제시법이다. 응? 그럼 내가 이거를 써봐 그러면 너네는 이렇게 쓰겠죠. 1, 2, 3 하고 10까지 쭉 쓸 건데 너무 많으니까 10까지 써도 돼. 써도 돼. 너무 많으면 땡땡땡 하고 10 이렇게 3개 땡땡땡 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럼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냐? 요 하나하나를 뭐라 그러냐?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러냐? 원소라고 그래. 원소.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원소라고 얘기한다. 원소.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수나 문자를 원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지? 그래서 보면은 이런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수나 문자를 우리는 얘를 원소라고 부르고 원소라고 부른다. 그런 모임을 바로 이제 뭐라고 그래요? 집합이라고 이야기하자 이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 뒤에 조건을 만족하는 X의 모임 이렇게 읽고 그걸 조건제시법을 얘기하고 이 하나하나를 다 원소라고 얘기하고 얘를 원소 나열법이다. 즉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조건제시법을 표현할 수도 있고 원소 나열법으로도 표현할 수 있겠다. 이거야, 그치? 근데 집합의 원소들은 항상 모두 달라야 돼. 다시 얘기하면 같은 게 있으면 안 돼. 그치? 알겠죠?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야 이거 원소 몇 개야 물어봤더니 진짜 공부 못하는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소 몇 개야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해. 황당하지, 이제. 이게 말도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원소 몇 개야 그러면 1부터 10까지를 이 생략한 거기 때문에 10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그치? 그 원소가 10개다라는 표현을 수학에서도 조금 있어 보이게 표현하기 위해서 n 가로치고 a 이렇게 넘버 그죠? 그래서 얘를 10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그지? A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니? 10개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B 집합을 내가 딱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B 집합을 표현해.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X 했어. 이렇게. 근데 X가 예를 들어서 1부터 5까지다라고 하고 아무 얘기 없이 닫았어. 이렇게. 그럼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절대 이렇게 쓰면 안 돼. 아니야. 이거 아닌 거야. 알았지? 왜 아니겠어? 아무 소리 없으면 이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 실수를 넣으면 실수. 실수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없겠지. 왜냐하면 1 다음에 어떤 숫자야? 못 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끝내버리는 거야. 이제. 아까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라고 얘기한 애가 이걸 이렇게 썼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절대 이게 뒤에 자연수나 정수라는 게 없으면은 기본적으로 실수기 때문에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얘기를 또 하게 되냐면,
자, 그럼 선생님 원소의 표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5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그러면 1, 2, 3, 4, 5가 다 원소인 거야. 그지? 그럼 내가 1이 A의 원소라는 걸 표현하고 싶잖아. 1이 A의 원소라는 것을 이렇게 한글로 쓰면은 얼마나 길어. 그러니까 수학자들은 이거를 좀 줄여서 쓰고 싶다는 거지. 간단하게. 그래서 1A 써주고 여기다가 어떤 걸 쓰냐면 2자 있죠. 2자를 조금 더 부드럽게 쓰면 이게 삼지창 모양이 되거든. 이게 엘레멘트, 그래서 성분의 의미를 가져요. 성분. 그죠? 엘레멘트 2자야. 알파벳 2. 알파벳 2를 이렇게 쓰면은 이것의 의미가 뭐라고? 1이 A의 원소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지? 뭔지 알겠죠? 원소의 표현. 그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선생님 3, 4, 5도 원소잖아요. 3, 4, 5 컴마하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그지? 그죠? 근데 6은 A의 원소가 아니잖아. 그지? 6은 A의 원소가 아니에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소냐 원소가 아니냐. 그지? 알겠죠? 이런 표현을 기억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냐면 이제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야.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이 뭘 의미하냐? 자, 어떻게 집합 표시를 해놓고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그죠? A의 부분집합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알았지? 자, 어떤 집합을 표시해 놓고 이게 A의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야. 얘는 이것은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여기 옆에 있는 게 A의 부분집합이라고 이야기하면 돼. 그지? 그러면 이게 뭐 C는 뭐냐면 약간 이거 2자는 이게 2자, 얘는 C거든? C고 얘는 2야. 엘레멘트, 그래서 여기는 성분 원소를 의미하는 거야. 엘레멘트. 얘는 C, contain. 그지? 포함하고 있다. 이런 뜻이야. C자가. 그래서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얘가 A의 원소가 돼야 돼. 알겠죠? 결국은 이게 A의 부분집합이야 아니라고 물어보는 것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놈이 A의 원소야 아니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1하고 2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집합 표시하면은 얘는 A의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았지?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1이 이렇게 표현하면 얘는 잘못된 표현이죠. 이렇게. 1은 원소인데 부분집합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 집합은 항상 이런 기호가 있어야 돼. 알았지? 그지? 집합 표현하려면. 알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하고 만약에 1, 6이야. 그럼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냐? 그렇다는 소리는 뭐라고? 안에 들어가 있는 이놈이 다 A의 원소냐고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아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돼?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돼.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거 하나 얘기하고 가야 되겠다. 자, 이거는 마치 그 집합에서의 헌법 같은 거야. 뭐냐?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공집합이 뭡니까? 공집합은 어떤 거냐면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거. 비일공짜. 그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집합 공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집합으로 표시하면은 이렇게 표시 아무것도 안 쓰기도 한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글기가 불편하니까 이걸 다시 어떻게 표기도 하냐면 동그라미 치고 짝 이렇게 하면 이게 공집합의 표현이야. 알았지? 공집합은 원소에서 빵개인 거고 그 다음에 집합 표시하고 아무것도 안 쓰기도 하고 동그라미하고 땡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알았지? 그지? 이게 다 공집합이야. 그러니까 옛날에 수학자들은 철학자이자 과학자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도 나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성립하는 거야. 항상. 알았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항상 성립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집합이 있어. 이게 1, 2, 1, 2, 만약에 공집합 이렇게라는 집합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이렇게. 자, 그냥 막 써볼게요. 자, 1은 X의 원소다. 맞죠? 1은 X의 원소 맞지, 그지? 당연히. 그 다음에 1, 2 이렇게 한 것은 X의 원소다도 맞지, 그지? 뭐야, 왜 F야? 이거 맞지, 그지? 1, 2가 원소로 보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것도 맞지? 왜냐하면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 것은 뭘 얘기한다고 했어? 얘가 X의 원소냐? X의 원소잖아. 맞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쓰면은 X에 뭘 써야 되겠어?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야 되지. 왜? 얘가 X의 원소가 되니까.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된다고? 부분집합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집합 안에 있는 그놈이 원소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이게 제일 처음에 헷갈리는 거 알았지? 어떤 집합이 X의 부분집합이냐 물어보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요놈이 X의 원소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그게 제일 중요해. 알았어? 그럼 당연한 거야. 그치? 그럼 내가 집합하고 집합 표시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집합 1, 2를 집어넣으면 얘는 X의 원소잖아. 이게 X의 원소야. 따라서 얘 표현은 부분집합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알겠죠? 요거 기억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이란 이놈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맞아? 맞지? 왜냐면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니까 너랑 상관없이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공집합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 원소라고? 원소 맞잖아. 그지? 해도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지.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X의 원소기 때문에. 그지? 다 된다는 거야. 이렇게 다 너네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야. 요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한 문제 나올 거야.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여기까지 필기 완성. 자, 우선은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A라는 집합이 있어. 여기가 만약에 1, 2, 3, 4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치? 이것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그러면 지금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거야. 자,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 여기에 A의 원소가 있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그지? 맞잖아. 그럼 부분집합이 되는 거잖아. 그럼 A 원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야. 야, 너 여기 집합에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물어보는 거야. 1. 너 내 원소인데 여기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나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 그래서 2 곱하기 너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두 가지. 2 곱하기 3 들어올 거 안 돼. 들어오거나 안 들어가나 두 가지. 4 들어오거나 안 들어가나 두 가지. 그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계가 되는 거야. 알겠죠? 따라서 우리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바로 2의 n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 알겠죠? 이렇게. 원소의 개수를 지수한테 올리면 된다는 거야. 그지? 근데 이런 것도 공식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A 원소한테 가서 물어본다는 거지.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2의 4승계가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진부분집합이라는 건 뭐냐?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뭐냐? 전체의 부분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빼는 거야. 알겠지? 전체의 부분집합에서 전체 부분집합에서 집합 전체에서 자기 자신 빼는 거야. 자기 자신. 이렇게 빼는 거야. 그렇지? 그게 진부분집합이야. 그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라고 얘기했어? 2의 4승에서 뭘 빼는 거야? 1을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의 4승계에서 1을 뺀 게 바로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야? 2의 원소의 개수 승. 진부분집합은 뭐야? 2의 원소의 개수 승에서 1을 빼라. 전체로 1을 빼는 거야. 지수한테 1을 빼는 게 아니고. 그치? 그 2의 4승 빼기 1에서 얘는 15개가 되는 거야. 진부분집합이. 어렵지 않죠? 개념이니까. 자, 그래서 213번 보면은 자, 공집합이 원소냐 물어봤단 말이야. 공집합이 눈에 보이면 원소인 거야. 그래서 넌 맞고. 자, 공집합은 부분집합이냐? 이건 언제나 성립하는 거야. 모든 집합은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고 있다. 원소의 수 4개야?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개 맞아. 이렇게. A의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8개냐 물어봤는데 진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전체의 원소의 부분집합에서 그죠? 몇 개를 빼? 자기 자신 1을 뺀다. 그래서 얘는 15. 그러니까 너는 틀렸죠. 이렇게. 그 다음 미음.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한 것은 네가 A의 원소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너 A의 원소야? A의 원소니? 이렇게 물어. A의 원소잖아. 맞지? 그죠? 자, 요것도 너 1, 2집합. 1, 2집합 너 A의 원소야? 1, 2집합 A의 원소죠. 맞죠? 이렇게. 답은 4개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집합의 상등. 서로 같다는 뜻의 상등이. 그럼 뭐냐?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되고 그리고 and B가 다시 A 집합에 포함된다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잖아. 그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A랑 B랑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A랑 B랑 같다는 것은 뭐야? 원소끼리 서로 완전히 같은 거지. 그지? 원소끼리 같은 게 A랑 B랑 같다는 뜻이지. 원소가 서로 같다는 뜻이야. 쉬워. 그래서 자, A집합 4,2A A제곱대 이렇게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B집합은 8 2A-4 3A 플러스 4가 되어 있는 거야. 두 집합이 서로가 서로를 포함한대. 같다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 보이는 4가 얘랑 같거나 또는 얘랑 같거나 해야 되겠죠. 또는 얘랑 같거나 이렇게. 이렇게. 그럼 결국 4 이퀄 2A-4이거나 또는 4 이퀄 3A 플러스 4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윗단계의 이놈은 A가 4라는 뜻이야. A가 4면은 A집합이 뭐가 되냐면 4, 8, 16이 되고 당연히 B집합도 집어넣으면 4, 8, 16이 된다. 8, 그죠? 4, 2, 8이니까 4, 16 이렇게 돼서 맞네라고 파악하면 돼. 따라서 A는 4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자, 근데 밑에 A는 0이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집합이 뭐가 되냐면 4빵빵이 돼. 4빵빵. 원소는 다르다고 했죠? 그죠? 원소는 같으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성립하지 않겠다. 같은 원소가 들어있으면 안 돼.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게 뭐라고? 아무런 언급이 없죠. 언급이 없으면 이제 조건에 x가 자연수인지 정수 등의 표현이 없으면 그냥 실수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지? 그래서 실수는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조건제시법을 보면 절대값 x-k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x-1이 -k하고 k 사이에 있는 것이고 다 있으니까 1-k x 1 플러스 k라고 쓰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이쪽도 인수분해가 돼. 5, 1은 5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때는 x의 범위가 5보다는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가 등장했고 A가 포함한다는 뜻이니까 B를 완벽하게 B가 그림 그려지니까 수직선 위에 표현한 마이너스 1, 5 표현하고 이렇게 색칠하고 이렇게 B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 A가 감싸 안아야 되니까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1-k이고 여기는 1 플러스 k가 돼.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 그림상으로 그냥 이런 상황이면 되겠죠. 이런 상황이면 될 것이다. 그럼 넘어가니까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and. 그 다음에 여기는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 4보다 크거나 같은 거. 공통인 거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최소값은 4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자, 얘는 뭐냐면 우선 봐봐. A의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A가 이렇게 있어. 부분집합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얘를 이제 부분집합으로 표현하려면 이렇게 컨테인해서 C로 이렇게 감싸 안는 거야. 내가 얘를 이렇게 감싸 안듯이 이렇게 감싸 안으면 C가 되잖아. C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럼 얘가 A의 원소겠죠? 근데 부분집합인데 1은 포함하고 4, 6은 포함하지 말래. 그럼 1은 포함하니까 1은 집어넣어 놓고 4, 6은 제끼고 1은 포함했으니까 필요 없고 그럼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돼 이제? 2, 4 뭐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야. 들어올지 말지. 들어오거나 안 들어오거나 2 곱하기 2 곱하기 2 답은 2의 3승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걸 이론화시키면 이론이 훨씬 어려워서 지금 예제를 들고 있는 건데 만약에 A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m개라고 그래서 m. 근데 A의 원소 중에서 예를 들어서 A1과 A2는 포함하고 만약에 A3와 A4, A5는 포함하지 말아라.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2의 m승해서 2개를 포함하지 말으니까 이거 2개도 빼고 여기 3개니까 3개도 빼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냥. 왜냐하면 이 2개랑 3개는 자기가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럼 제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렇게 풀지만 야 1 포함 4, 6 포함 이제 제껴. 2의 3승 이렇게 그냥 푼다는 거지 아이들이. 그지? 의미는 저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오케이.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221번을 볼게. 221번. 별표 221번 별표. 자, 내가 아까 뭐라 했냐면 원래 집합은 경우의 수 앞에 있었던 거야. 그치? 경우의 수 원래 앞에 있었던 거야. 집합은.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육 과정상 공통수학 1 마지막이 경우의 수고 지금 2로 넘어오면서 이 집합이 나온 거니까 집합에서 경우의 수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조합도 나올 수가 있고. 알았지? 그지? 한 개 이상은 뭘 얘기하는 거야? 적어도 한 개를 의미한다. 한 개 이상은. 그죠? 이건 뭐야? 여사건이야, 여사건. 그래서 전체 부분집합에서 집합의 부분집합의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뭘 빼는 거야? 짝수만 가지고 있는 경우. 만 있는 경우를 빼자 이거지. 전체 부분집합에서.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5승이겠죠? 그럼 짝수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 홀수는 제껴. 짝수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그치? 그럼 2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28개. 안 어렵죠? 그죠? 우선 참고로 잠깐 하기 전에 참고로 만약에 A의 원소의 개수가 만약에 P개야 P 이렇게 그런데 A 집합의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 R 개인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면 돼? PCR 이렇게 하면 돼. PCR. 조합. 알겠지? PCR. 원소의 개수가 P개야? 그럼 부분집합이 있어? 근데 원소의 개수와 R개인 그런 집합의 개수가 몇 개 있냐 그러면 PCR개 있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치?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원소의 개수 2개다 그러면 4C2. 원소의 개수 3개다 그러면 4C3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기억나죠? 그래서 잠깐 예를 들면 이런 거라는 거야. A 집합이 만약에 1, 2 해서 만약에 뭐 7이다. 원소의 개수가 3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부분집합 개수. 답은 7C3. 7 곱하기 6 곱하기 5, 3 곱하기 2 곱하기 1, 35개가 된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 써놓으세요. 별표 해주시고 이거. 자, 뭘 기준으로 잡냐면 이 최소의 원소를 기준으로 잡는다. 그렇지? 그럼 최소의 원소가 1인 경우가 있죠? 2인 경우가 있고 3인 경우가 있겠지, 그지? 4인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 그지? 최소의 원소가 1이 되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집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1은 먼저 집어들여주고 이렇게 1은 먼저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럼 나머지 2, 3, 4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그지? 그러면 2, 3, 4한테 물어보니까 2의 3승이야. 2의 3승. 그런데 2의 3승이라고 하면은 실수한 거야. 왜? 원소의 개수 몇 개라고? 2개 이상이 돼야 돼. 그럼 2의 3승 안에는 아무도 여기 자리에 안 들어온다는 게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그 경우를 한번 빼줘야 된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최소의 원소를 1로 가지고 있는 집합의 개수는 이만큼이 있어요라가 되는 거야. 이만큼의 개수가 있어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의 합은 1 곱하기 7이 되는 거야. 그래서 7이 합이 되는 거야. 그죠? 즉 7개의 집합이 다 최소의 원소를 1로 내보낸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최소의 원소가 2가 되는 경우는 2 먼저 들여보내주고 물어보면 돼, 가서. 근데 2가 최소의 원소가 되려면 1한테 물어보면 안 돼. 1은 2보다 작거든. 그래서 3, 4한테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2의 제곱에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도 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빼기 1. 이렇게. 그 합은 2 곱하기 2, 4니까 3. 그래서 6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 3이 최소의 원소이면 이 경우는 사실 물어볼 사람이 4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딱 확정되고 3, 4 한 개밖에 없구나. 즉 한 개다. 이렇게. 결국 그때 합은 뭐야? 3 곱하기 1 해서 3. 그래서 싸그리 더한 게 답이다. 이제 16이 답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죠? 알겠죠? 자, A집합은 원소의 개수 10개야. 부분집합 AI라고 하면 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10승계이기 때문에 번호가 1부터 2024개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지? 근데 SAI를 뭐라고 했냐면 AI의 원소의 합이라고 정의한다면 문제야, 문제 그냥.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원소 A1 집합의 원소의 합, A2 집합의 원소의 합, 1024번째 집합의 원소의 합을 다 더하라 이 소리야. 어떤 느낌이냐? 부분집합이라는 것은 원소의 개수가 빵개부터 원소의 개수 10개인 애들까지 쭉 있을 거 아니야. 그게 1024개 부분집합이 있는데 걔의 집합을 다 뜯어가지고 봉다리에다가 그 숫자를 다 집어넣는 거야. 그의 총합이 바로 얘지. 그지? 뭐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그잖아. 쉽지 않겠지. 쉽지 않다. 근데 여기 잘 보면 여기 봐봐. 여기서는 최소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을 때 최소의 원소를 기준으로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뭘 봐야 되냐면 집합 안에 1이 있는 집합이 있고 없는 집합이 있잖아. 그럼 1을 포함한 집합이 만약 몇 개다 그러면 1이 그만큼 있다는 소리지. 이거 무슨 의미라고? 부분집합의 집합 기호를 다 떼서 숫자들을 다 한 봉다리에 집어넣고 그거의 합을 구하는 거야. 그럼 1이 굉장히 많겠지. 그럼 1이 10개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그 숫자의 1은 1 곱하기 10만큼을 합하겠지.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이거는 이게 더 쉬울 수가 있어. 이해만 하면. 1을 포함한 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거지. 1 포함한 집합의 개수. 몇 개야? 1을 포함한 집합의 개수. 1은 포함됐어. 나머지한테 물어보라니까. 몇 개야 그럼? 2에 몇 승이야? 1을 포함한 부분집합의 개수. 2의 9승.
2의 구순계가 있는 거야. 이렇게 2를 포함한 집합의 개수는 몇 개겠어 그러면? 2를 포함한 거 몇 개야? 2를 포함한 거 1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 2의 구순계지. 그지? 그러니까 1을 가지고 있는 집합은 2의 구순계. 2를 가지고 있는 집합도 2의 구순계. 그죠? 10을 포함한 집합도 몇 개? 2의 구순계가 있을 거라 이거지. 그러면 집합 안에 1이 들어가 있는 것부터 10이 들어간 것까지 다 2의 구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럼 합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2의 구순으로 묶어서 1, 2 해서 10까지 이게 답이지 그냥. 알겠죠? 이거 외워. 문제 외워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55 곱하기 2의 구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계산 안 하더라도. 알겠죠?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조건제시법으로 자연수인 그런 모임이 전체 집합이에요. 이게 U자는 우주 있잖아요. 우주. 우주가 유니버스잖아요. 그치? 이게 U자를 따온 거야. 전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그래서 자연수 집합 안에 있는 부분 집합이 A, B인 거야. 그치?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4의 약수라고 돼 있는데 4의 양의 약수라고 안 해도 되는 이유가 A와 B는 U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제 원래 약수글은 플러스 마이너스 들어가야 되는데 자연수 집합 안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A 이걸 말로 해결할 수 있어요. 말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 이 X는 B의 부분 집합으로서 A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치? X는 B의 부분 집합이고 부분 집합이면서 집합으로서 뭘 포함해야 돼? A 집합의 1, 2, 4를 포함한다 이거지. 1, 2, 4를 원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지. 이걸 포함하는 B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면 1, 2, 4는 무조건 포함해. 1, 2, 4는 무조건 포함해야 되니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지. 누구한테만 물어보면 돼? 3, 6, 12한테만 물어보면 된다. 그래서 2의 몇 승이야? 2의 3승 이러면 답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여기서 개념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A 합집합 B 이걸 합집합이래. 합집합. 합집합은 또는을 의미하는 또는. 알겠죠? A 합 B 이렇게 A 합 B A 합 B A 합 B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A 교 B 이건 교집합을 얘기해. 교집합. 그래서 짧게 우리는 읽을 때 A 교 B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 교 B, A 합 B 이렇게 얘기하고, 교집합은 AND를 의미하는 거예요. AND. 교자가 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교집합은 겹치는 거. A 그리고 B 둘 다 만족하는 거. 합집합은 A 또는 B. 그래서 이제 이 조건제시법으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런 X들의 모임이요. 어떤 X들이야? X가 A에 들어가 있거나 또는 이 X가 B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교집합은 뭐야? 이런 X들 원소는 A에도 있고요. 그리고 AND B에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저렇게 해놓으니까 사실은 문자로 저렇게 해놓으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엄청 헷갈리거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은 우선 벤이 만든 거야. 벤이 만든 다이어그램.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그림, 그래프 이런 걸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벤이 만든 다이어그램으로 하면은 좀 편하게 표현될 것이다. 자, 어떤 표현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U 전체 집합 이렇게 표시하고 A 집합 표시하고 동글뱅이로 B 집합 표현하면 저 X가 어디 있다는 뜻이냐면 바로 여기에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이 빨간색에 있으면은 합집합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돼. 그지? 합집합. 그러니까 뭐냐면 A에 있거나 또는 B에 있다는 소리는 A에만 있어도 되고 A, B 둘 다 있어도 되고 B에만 있어도 된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지? A에만 있어도 되고 A, B 둘 다 있어도 되고
B에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그럼 교집합은 벤이 어떻게 그림을 그렸을까? 교집합에서는 이렇게 하고 U하고 A 그림 그려놓고 B 그래프 그려놓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여기를 표현하겠지. 이렇게. A에도 있고 B에도 있는 요때가 A 교 B다. 이렇게. 알겠죠? 동시 만족하는 곳. AND는 동시 만족이잖아. 또는 둘 중에 하나 만족해도 되고 동시 만족해도 되고 포함하고 있는 거지. 그럼 나는 이게 이 교집합이 합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 그지? 이게 여기 속 들어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거. 그죠? 포함 배제의 원리가 있어. 포함 원리가 있어. 자, 첫 번째. 자,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어떤 짓을 해야 되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A 집합 있고 B 집합 있죠? NA에서 NB를 더한다는 소리는 여기를 한 번 더하고 여기 한 번 더하고 여기는 겹쳐지니까 실제로는 여기 한 판, 여기 두 판인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판때기에다 겹쳐놨으니까, 그지? 나는 합집합은 한 판때기였으면 좋겠거든. 그러려면 여기 가운데 있는 요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 되겠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포함하고 배제한다 그래갖고 포함 배제 원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은 합쳐서 포배 이렇게 했는 포배라고 포배. 자,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 이제 두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세 개짜리로 나올 수가 있어. 세 개짜리로. 그러면 세 개짜리 한번 그려볼게. 자, A 집합. 세 개의 집합이 나올 때도 있어. 이렇게 그림 그리면 세 개의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는 거야. 알았지? 그럼 나도 여기 관심 갖는 게 뭐겠어? A 합집합, B 합집합, C. 그 위의 뜻이 먼저 NA, NB, NC 이렇게 다 더했겠죠? 더했겠지? 그럼 몇 판때기가 만들어지냐면 너 한 판, 너 한 판, 너 한 판인데 너는 겹치니까 두 판, 가운데 세 판 이렇게 판때기가 만들어요. 판때기 겹치는 개수를 내가 센 거야. 저걸 다 1로 만들어야 돼. 1로 만들려면 뭘 빼야 될까 우선. 그래서 빼기 N, A 교집합 B를 한번 빼고 그 다음에 N, B 교집합 C를 한번 빼고 N, C 교집합 A를 한번 빼는 거야. 이렇게. 알겠지? 이렇게 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빼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너 한 판 되고 너 한 판 되고 너 한 판 된 거야. 빼면서. 그지? 근데 가운데가 몇 번 빠졌어? 가운데가 한 번, 두 번, 세 번 빠졌잖아. 가운데가 빵판이니까 빵판. 이렇게. 왜냐면 이거 세 번 뺐으니까 원래 세 개였는데 세 번 뺐으면 빵판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했어?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그럼 얘가 그래서 한 판이 돼버린 거야. 이렇게 알았지? 그러니까 외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체크하시고. 자, 225번 문제처럼 이렇게 나오고 그냥 너무 많이 물어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한다고? 벤 다이어그램을 사랑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 걸 잘 집어넣으시면 돼. 집어넣을 때 뭐부터 집어넣냐면 항상 많이 겹치는 거 순서대로 넣는 거 알았지? 왜냐면 딴 데 넣으면 헷갈려. 많이 겹치는 거.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게 뭐냐? 셋 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 2 동시에 만족하지. 다른 거는 동시에 만족하는 게 없어. 그래서 여기 먼저 가운데 박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겹치는 거 이곳을 먼저 세팅하는 거야. 그러면 A와 B 입장에서 겹치는 게 뭐냐면 25, 그죠? A와 B는 25, 이렇게. 그 다음에 BC는 23, 그죠? BC는 23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AC는 1, 2죠. 1, 2. AC는 1, 2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돼. 그 다음에 A집합 가갖고 1, 2, 5 빼고 쓰면 돼. 7. B집합 가서 2, 3, 5 빼고 2, 3, 5 빼고 쓰면 4. C집합 가서 1, 2, 3 빼면 6 이렇게 해서 다 표시 끝난 거야. 그죠? 이렇게. 어려울 게 없죠. 그죠? 벤 다이어그램을 사랑한다. 자, A 교집합 B가 뭐냐? 눈으로 보이잖아. A 교집합 B. 2호 보이죠? 2호. 맞아. 맞아. 두 번째.
비합집합 C가 뭐냐? 비합집합 C는 비합집합 C 여기 보이는 거 다 쓰면 돼 그냥. 그죠? 쓰면 1, 2, 3, 4, 5, 6 비합집합 C다.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얼마나 쉬워. 맞네. 3번 A 교집합 B 교집합 C다. A 교집합 B는 뭐냐면 바로 2호야. 2호. 거기랑 다시 C와의 교집합. C와의 교집합 2호 2. 이렇게 하면 되지. 그지? 따라오면 돼 천천히. 자 4번 A 합집합 B 교집합 C가 뭐냐? A 합집합 B는 여기야 이거. 이 판때기야. 거기에 C와의 교집합. C와의 교집합 1, 2, 3. 너 1, 2, 3. 4번은 틀렸네. 답 4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A 합집합 B 교집합 C. 자, A에서 합집합 B 교집합 C야. A가 이거거든. 이게 A야. B 교집합 C. B 교집합 C 여기잖아. 이거. 그러면 합집합이니까 다 쓰라는 거야 이거는. 1, 2, 3, 5, 7. 다 써라 이렇게. 그래서 맞네 5번. 그지? 이렇게 풀면 돼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봐라.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 (227번) 자, 이게 정의. A와 B가 서로소라는 것이 뭘 뜻하냐? 서로소. 서로소라는 것은 자연수에서 나오는 거죠. 자연수 A와 B가 서로소다 그러면 뭐야? 1 이외에 약수가 없는 거. 공약수가 없으면 서로소라고 얘기해. 1 이외에 공약수는 서로소인데 집합은 전혀 상관이 없어 그거랑. 서로소라는 뜻은 A와 B의 공통 부분, 교집합. A, 교, B가 공집합이면 서로소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벤한테 가서 물어보면 벤이 뭐라고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면 벤이 이렇게 벤이 그림을 그리는 거지. 이렇게. 공집합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서로소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 알았지? 그래서 거기 문제 보면 자, A의 부분집합 중에서 A는 지금 A, B, C, D, E 이렇게. 그때 B라는 집합인 A, B와 서로소인 A의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한 거야. 서로소라는 건 뭐라고? 서로소라는 것은 A, B와의 교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 되면 서로소인 거야. 그지? 그냥 여기가 뭐냐고 도대체. 그럼 A, B한테 물어보면 절대 안 되지. 여기 들어올래 물어보면 안 되지. 얘한테만 물어보면 되지. 그지?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들어올래 말래 2에 3승 8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안 어렵지? 여집합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집합은 이렇게 봐요. A의 여집합이야. 이거 A의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A여라고 보통 읽어. 짧게 A여. 그죠? A여라고 읽어. 보통 A여 이렇게. 아니면 그냥 A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 이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다. 아니다. 우리 여사건도 뭐가 아니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그잖아? A의 여사건, 어떤 것의 여사건, 그런 반대적인 것처럼 A의 여집합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얘를 정의하기를. 이런 X들의 모임이에요. 어떤 X들의 모임입니까? 그러면 이 X가 전체 집합에는 들어가는데 A 집합에는 안 들어가는 이런 표현을 하면은 A의 여집합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럼 이게 또 헷갈리잖아? 그럼 벤한테 가는 거야, 벤. 벤 너 어떻게 할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있고 A가 여기 있잖아. A 여집합은 바로 이쪽이 A 여집합이야. A가 아니야.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뺀 게 바로 A 여집합이구나. 그럼 나는 이거를 이렇게 U 빼기 A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U 빼기 A. 그치? 알겠어요? U 빼기. U에서 전체에서 A를 쏙 빼버린 거. 그게 여집합이라는 뜻이야. 알았지? 별거 아니죠? 정의를 모르면 못 푸는데 정의를 알면 쉽다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그죠? 그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229번 문제 볼게. 자, U는 12 이하의 자연수야. 1부터 12까지 된 자연수고, A는 짝수야. A는 짝수인데, 그럼 2, 4, 6, 8, 10, 12. B는 1, 4, 5, 8, 9, 10. 자, A 합 B의 여집합이 뭐냐? 그러면 A 합 B가 아닌 거다 이거죠. A 합 B가 아닌 거. 그러면 전체에서 이걸 다 뺀 거를 쓰라는 거죠. 그죠? 그잖아. 그러면 1부터 해봐.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지? 다 어떻게 일일이 쓰면서 지우겠어. 그냥 앞에서부터 읽으면서 얘가 아닌 거를 쓰기만 하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그지? 여집합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지? 여집합이.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자,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뭘 의미하냐 이거지. 그럼 이걸 만약에 조건제시법으로 하면 X는 A에는 들어있는데 B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소리야. 이렇게 의미하는 게. 그죠? B가 아닌 영역하고 A와의 교집합이란 뜻이. 그죠? 이런 의미야. 그럼 벤한테 가서 한번 그려봐 달라고 해봐. 벤이 나와서 그리는 거야? 이걸 보면서 그리는 거야, 벤이. 자,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어. A는 여기거든? B의 여집합은 어디야? B의 여집합은 얘가 아닌 부분이야. 얘가 아닌 나머지 분이 B의 여집합인 거야. 그거와의 교집합. 아, 그러면 그냥 여기구나. 벤이 이거를 이제 표현해 준 거지. 그치? 자, A 집합과 B가 아닌 집합의 교집합은 바로 이 부분이 된다. 알겠죠? 이해되죠? A 집합하고 B가 아닌 거니까 B를 뺀 요거 나머지 부분과의 교집합은 바로 이 부분만 남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벤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거야, 지금. 그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는 저거 뭐 좀 어려운 거야 하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획기적인 거거든. 엄청난 거거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X는 A에는 들어가는데 B에는 안 들어가는 게 이 노란색 부분이다. 그럼 얘를 좀 예쁘게 표현하니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A에서 B를 빼는 거구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우선. 그지? 그럼 이걸 더 예쁘게 표현하면 A에서 빼는 거야. 뭘 빼는 거냐면 A 교집합 B를 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이제 차집합이라고 해요, 차집합. A에서 B를 뺀다, 빼는 집합을 차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A에서 B를 뺀다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A에서 A와 B의 공통인 부분을 빼버리는 걸로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교여가 보이잖아. 교여가 보이면 그게 뭐로 바뀐다? 마이너스로 바뀐다. 이렇게. 교여는 마이너스다. 교랑 여가 나온다? 얘는 그냥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된다. 알겠지? 그지? 교여는. 그래서 차집합의 뜻은 뭐다? 앞에 있는 거에서 얘네들이 교집합에 해당하는 걸 빼버리는 게 차집합이다. 알겠지? 그럼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 그 A의 여집합, 교집합 B가 나왔어. 이렇게. 선생님 뭐예요 도대체? 교여가 마이너스라며. 근데 이 A의 여집합하고 B와 교집합 이렇게 쓴 거랑 B와 교집합 A 여집합 쓴 거랑 똑같겠지 당연히. 너와 내 공통이나 너와 너의 공통이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교환 법칙 성립해. 집합은 우선은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 성립한다. 그지? A교 B와 B교 A가 성립을 하고 A 합 B와 B 합 B A는 성립한다. 그지? 합집합과 교집합에 해당하는 각각의 집합에서는 교환이 성립한다. 그래서 얘를 표현할 때 뭐야? B-A로 표현하면 된다는 뜻이. 알겠지? 알겠죠?
230번만 하고 잠깐 쉴게. 자, U는 1부터 9까지 자연수. U는 1부터 9까지. A 교집합 B는 1, 9고 A의 여집합 교집합 B는 3, 4야. A의 합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은 왜 이렇게 복잡해? 누굴 불러야 되겠다, 그지? 그때 A의 교집합 B의 여집합 너무 많잖아 조건들이. 불러. 누굴 불러 이제? 벤을 불러. 벤을 불러서 기본 틀을 딱 만들어 주시고 이제 잘 넣어. A 교집합 B가 1, 9야. 1, 9. 1, 9. 얘는 뭘 얘기하는 거야? 얘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B-A를 의미한다. 그치? B에서 A를 뺀다는 뜻은 B에서 A 교집합 B를 뺀다는 거야. 그죠? A 교집합 B를 뺀다는 뜻이니까 B에서 A 요만큼을 빼는 거야. 얘만 빠지는 거야. 결국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3, 4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얘는 뭐야?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니까 A 합집합 B가 아닌 부분이야. 이게 바로 여기가 2, 5가 1로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치? 끝났죠? 다 표현됐는데 얘만 표현 안 됐으니까 1, 2, 3, 4, 5, 6, 7, 8, 9 끝.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내가 A-B잖아. 지금 얘는 A에서 뭘 뺀다고? A 교집합 B를 뺀다는 느낌이다. 이렇게. 그럼 결국 얘가 6, 7, 8이 되는 거예요. 6, 7, 8. 알겠죠? 근데 서술형에서 어떤 애가 이렇게 썼다. 이렇게. 6, 7, 8이라고. 감점. 왜? 얘는 차집합. 집합이야. 얘는 원소잖아. 집합 표시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죠? 6, 7, 8 썼다고 해서 그냥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얘가 집합인데 집합하고 원소가 같을 수는 없지. 집합은 집합끼리 같은 거지. 알겠죠? 자, 드 모르간의 법칙인데 이거 만든 사람이 이제 드 모르간이죠. 드 모르간. 이것도 뭐 증명 같은 거를 기본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보여. 알았지? 그냥 우선은 외우는 게 가장 좋고요. 자, A 교집합 B의 전체의 여집합. 근데 사실 이게 여집합이라는 이 의미가 뭐라 해서 이게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치 마이너스처럼. 그지? 우리 마이너스 부호가 안으로 들어가면 다 바뀌잖아. 그지? 모든 게. 그래서 여기도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으로 바뀌어지고 교집합이 합집합으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이게 드 모르간의 법칙이야. 알았지? 안에 있는 게 다 바뀌어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하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걸 다 바꾸는 거야.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으로 쓰시면 되는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이게 이제 드모르간 법칙인 거고 이렇게 이 사람이 얘기하면 이제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A의 여의 여는 뭘까? A가 아니고 아니 이중부정이 이중부정 긍정을 나타내지 국어에서도. 그래서 얘는 그냥 A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들어가면 A의 여니까 A가 되고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게 드 모르간의 법칙이다. 지금 거의 다 법칙은 끝난 거야. 이 정도 했으면 집합에서 배우는 순수한 법칙은 다 끝났어. 이제 유형만 남아있다고 보면 돼. 자, 그럼 이제 232번을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벤이 그림을 그렸네. U, A, B, A, B, C, D, E, F, G, H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A-B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B-A의 여집합. 선생님, 저는요 그냥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교집합 할래요. 상관없어. 저거 안 외워도 문제는 풀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취재자가
저걸 안 하면 어렵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일로 가면 드모라는 법칙이지. 그치? 그러니까 드모론의 법칙은 등호잖아. 등호로 돼 있잖아.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 갈 때, 오른쪽에서 왼쪽 갈 때 다 드모론의 법칙이라는 뜻이지. 이것도 이렇게 가도 드모론의 법칙, 이렇게 가도 드모론의 법칙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는 A-B가 의미하는 것은 A에서 B를 빼버리니까 A, B를 의미하죠. A, B. 집합 A, B를. B-A는 B에서 A를 빼버리니까 FG. 이런 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둘이 합집합이 여집합이니까 결론적으로는 전체에서 A, B, FG를 다 빼라. A, B, FG를 빼면 얘는 C, D, E, H가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그지? 어렵지 않죠? 그죠? 이렇게 해결하면 된다. 그치? 자, 우선은 여기 잠깐 봐봐. 만약에 A랑 교집합 B를 했는데 A가 돼 있어. 그게 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떤 거냐면 지금 A랑 B 공통분을 했는데 그게 그냥 A였다는 거잖아. 그럼 그림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얘를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럼 안에 들어있는 이놈이 A라고 하고 이게 B라고 하면 A 교집합 B는 그냥 A가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이제 표현하면 벤한테 주면 너무나 쉽게 보이는데 이걸 표현하면 A를 B가 포함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분홍색을 외우는 것보다는 아 이런 모양이 나오면 나는 벤 다이그램으로 그려봐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벤한테 부탁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 다음에 역시 A 합집합 B를 했더니 요번에 A가 됐대 이렇게. 그럼 넌 뭐냐 도대체. 벤한테 갔더니 아 이게 B가 안으로 쏙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그림 똑같은 걸 이렇게 그려놓고 아 요번에는 A가 크게 있고 B가 안에 쏙 들어가는 거구나. 그럼 이걸 보고선 표현하기를 아 B가 A에 쏙 들어가는 부분집합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소리야. 빨리 하기보다는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야. 집합은 빨리 하다가 틀려. 사실은 틀리지 않게 천천히 하더라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만 기억하면 되겠지. 근데 누가 바깥에 있냐 안에 있냐만 선정하면 되는 거 알았지? 이 그림만 기억하면 돼. 도너츠 모양.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A, B가 결정되어 있고 X가 뭔지 모르지만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소리니까 우선은 아, 두 개 그려놔야 도너츠 그려놔야 도너츠 이렇게. 누가 바깥에 있어야 이렇게 되지? 아, 안에 X가 있고 바깥에 A가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다음 여기도 도너츠 그려야지. 이렇게. A-B도 차집합이야. 얘 뭐라고? 차집합이야. 집합. 얘도 집합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위에 바깥에 있어야지 이렇게 되냐. 바깥에 X가 있고요. 안에 A-B라는 이런 집합이 있으면 되겠다. 알겠죠? 따라서 이 두 개를 표현하면 X는 A-B라는 이 집합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A의 부분집합이다. X는 A의 부분집합으로서 A-B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A-B가 뭐예요, 선생님? 아, 얘는 원소가 A에서 B를 빼면 돼. 공통인 걸 빼. 그럼 3 빠지고 5 빠지네. 공통이니까 7도 빠지네. 그지? A에서 공통인 걸 빼는 거야. 그래서 19야, 19. 이렇게 된 거야. 그 다음에 A집합은 뭐야? 1, 3, 5, 7, 9야. 그러면 이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1, 9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뭐냐? 1, 9는 물어보지 말고 3, 5, 7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이 개수는 2의 3승계 8개가 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여기도 보니까 이게 드모라는 법칙을 쓰고 싶어야지. 드모라는 법칙 여기서. 그러면 A 합 B에서 합집합하고 이쪽이 여니까 뭐야? A 교집합 B가 되겠죠. 이렇게. 근데 합집합하고 교집합의 합집합은 이게 인으로 쑥 들어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얘를 A 합 B라고 쓸 수 있다. 그지? 합하나 말하자는 어차피 잘 가지고 있는데. 그지? 교집합 원소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답이지. 그냥. 그지? 그럼 A 합 B니까 원소로 표현하면요. 1, 3, 4, 5, 6, 7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6개라고 답하시면 되는 거지. 그지? 할 수 있죠? 그죠? 됐어. 자, 여기는 P의 약수와 교집합, Q의 약수. 이건 뭘 의미할까? P의 약수와 Q의 약수는 PQ의 공약수라고 그러겠지. PQ의 공약수. 공통인 약수와 공약수니까 공약수라고 했지.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얘는 공약수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인 거야. 그지? 얘는 공약수는 있잖아. PQ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야.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다, 사실은. 다시. P의 약수와 Q의 약수의 공통은 PQ의 공약수의 집합이 만들어질 건데 결국 이 공약수라는 뜻은 PQ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우선 알고 있잖아, 우리가. 그지? 이렇게. 이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또 P의 배수와 교집합, 동시만족, Q의 배수. P의 배수와 Q의 배수의 공통 공배수라고 얘기하지, 그거를. 그러면 PQ의 공배수가 나올 거야. 공통인 배수, 공배수가 나올 거야. 그럼 PQ의 공배수의 이 공배수는 PQ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야. 이렇게 어렸을 때 배웠던 내용들을 집합해서 구현해보자. 집합해서 구현한 문제가 바로 241번 같은 문제다. 똑같은 이야기를 집합해서는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AM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AM을 이런 X의 모임이에요. X는 M의 양의 약수입니다. 이런 모임이다라고 표현했고, 그러면 A24가 의미하는 것은 24의 양의 약수, 교집합, 공통. A30은 30의 양의 약수의 모임. 그럼 얘는 AP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그럼 다시 저거 옆으로 보면 24의 약수와 30의 약수의 공약수의 모임인 거야. 그럼 걔는 뭐의 약수냐? 바로 P는 뭐야? 24와 30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다.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집합이 바로 공약수의 집합이 되기 때문에, 그지? 어렸을 때 했던 이런 표현을 집합으로 가지고 와서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AP의 진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P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죠? 자, 그래서 6으로 해보면 4, 6, 24, 6, 5, 30 해서 최대 공약수는 6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 A6은 1, 2, 3, 6이기 때문에 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난 여기 부분집합의 개수 2의 4승계야.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승계. 그런데 무슨 집합을 구하는 거야 지금? 진짜 부분집합. 1을 빼는데 1은 뭐야 이게? A 자신을 뺀다. 그래서 답은 15개 이렇게 답하시면 된다. 그지? 자, 우선은 이제 여기는 우리가 집합에서의 교환 법칙이 있고 결합 법칙이 있어. 결합. 그 다음에 분배 법칙이 있어. 자, 교환 법칙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야. 뭐냐면 A 교집합 B한 것과 B 교집합 A한 거는 같아요. A 합집합 B한 것과 B 합집합 A한 것은 같아요. 이런 게 이제 교환 법칙이라는 거야. 바꿔도 변화가 없는 거. 그지? 근데 이런 건 되지만 사실은 A-B와
B-A는 같아요. 이거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는? 이거 안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성립한다는 것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뜻이라는 거야. 알았지? 그잖아? 그래서 우리 아까 했듯이 이런 거 있잖아. A,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나온 거를 내가 어떻게? B, 교집합 A, 여집합이라고 쓰고 B-A라고 쓸 수 있었다는 소리는 이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거야. 알겠지? 이 내용 자체가. 알겠지? 자, 이 두 개 결합과 분배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구분은 중요하다. 결합을 쓸 때 조건이 있어. 분배할 때 조건이 있는데 그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실수 없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결합 법칙은 언제 쓰냐? 합 또는 교처럼 같을 때만 쓰는 게 결합 법칙이야. 알았지? 그럼 분배 법칙은 언제 쓰겠어? 교가 나오거나 합이 나오는 형태에서는 분배 법칙을 씁니다. 분배 법칙이야, 이거 분배 법칙. 뭐예요, 선생님 이게? 뭐냐면 A 합집합, B 합집합, C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합이잖아. 이때는 분배 법칙 쓰는 게 아니고 결합 법칙을 써, 결합 법칙. 이렇게 결합 법칙 쓸 수 있다. 그치? 이게.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이렇게 써서 이렇게 써 있다면 얘도 교잖아.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결합해도 된다. 결합은 묶은 게 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 결합이야. 근데 분배 법칙은 뭐냐? 다를 때 써요. 다를 때 분배 법칙이야. A 합집합, B 교집합, C 이렇게 하면 이걸 결합 쓰면 안 돼. 결합 쓰면 큰일 나, 알았어? 이런 거는. 다르잖아. 합교니까 다르지. 분배 이렇게. A 합 B 분배, A 합 C 분배. 가운데 있는 요 놈을 여기다가 살짝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그치? 가운데 있는 요 놈. 이렇게 가운데 있죠? 분배한 다음에 여기다 살짝 넣어주면 돼. 이게 분배 법칙이야. 분배 법칙은 진짜 분배하는 것도 분배 법칙. 등호잖아. 이퀄이니까 이렇게 써도 분배 법칙, 이렇게 써도 분배 법칙이야. 왼쪽에서 오른쪽 분배 법칙, 오른쪽에서 왼쪽 분배 법칙. 알았지? 인수분해도 분배 법칙이야. 그러니까 인수분해. 묶는 것도 분배 법칙인 거야. 자, 그 다음 A 만약에 A 교 B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합으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거 결합 법칙 하면 큰일 난다는 거야. 알았지? 분배 일로 분배하면 얘는 A 합 C 그 다음에 B 합 C 하시고 가운데 있는 요 놈 얘는 분배한 거잖아. 이렇게 분배했으면 가운데 있는 이 놈이 일로 와서 교집합자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된다. 물론 당연한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A 교 C 합집합 B 교 C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죠? 분배 법칙 언제 쓴다고? 중요한 건 분배 법칙 언제 쓴다? 다를 때 쓴다. 합교나 교합처럼 다를 때 쓰고 결합 법칙은 같을 때만 쓴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구분하고 24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게 이론에서 배운 것은 항상 언제만 하는 거야? 교집합. 왜? 우리는 공약수, 공배수를 배웠단 말이야. 그치? 공통인 배수, 공통 약수를 배웠기 때문에 교집합에 대해서만 정의되어 있는 거 알았지? 그치? 근데 이거 합집합을 할 수 있겠어? 그럼 4의 배수랑 6의 배수의 합집합 뭐야 이거? 어떻게 표현할 거야? 하나로 표현할 수가 없지, 합집합을. 그러니까 얘는 교집합을 분배해 주는 거야. 근데 언제 분배법칙 쓴다고? 다를 때. 교합처럼 다를 때 분배법칙 쓰는 거야. 선생님 전 싫은데요? 그냥 이걸 다 구할 건데요? 그래야 된다고. 다 구해서 이거 구해서 교집합하면 되지. 근데 오래 걸릴 거 아니야. 100개까지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거 아니야. 그지? 쉽지 않지. 그지? 그래서 여기를 분배할 수밖에 없다. 다르면 분배법칙, 같으면 결합법칙 쓰자. 이렇게 분배하자. 자, 그러면 A의 3의 배수, 그 다음에 교집합 4의 배수. 이렇게. 합집합 하시고 A 3 교집합 A 6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게 뭐야? 최소 공배수로 이퀄하면 돼. 최소 공배수 3, 4의 최소 공배수 12의 배수 이렇게 써주고 합집합. 여기 3과 6의 최소 공배수 뭐야? 3, 6 하면
3, 1은 3, 3, 2, 6 그러면 이게 A 6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치? 자, 그럼 6의 배수랑 12의 배수야. 누가 더 강한 크게 큰 집합이야? 6의 배수지, 그치? 6의 배수가 12의 배수를 포함하고 있죠, 그죠? 6의 배수 세봐. 그럼 그 안에 12의 배수가 있잖아, 이렇게. 그렇잖아. 12의 배수는 6을 포함할 수 없잖아. 이게 더 큰 집합인 거지. 안에 쏙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A6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지. 그 6의 배수가 1부터 100까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100을 6으로 나누면 되니까 6, 1은 6, 6, 6에 36 해서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몇 개? 16개다라고 답하시면 된다. 그죠? 248번 별표 치시고 가장 어려운 유형을 쉽게 만든 거니까 표시해보자. 자, 벤한테 부탁해.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면 벤한테 부탁해서 하나의 그림에 다 표현을 하는 거야. U는 몇 개 있냐면 지금 4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아이야. 자, A 집합은 몇 개의 원소냐면 2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C 집합은 30개의 원소를 가지고 B 집합은 3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자,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N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되어 있고 이렇게 5개래. 아, 이게 뭘 쓰고 싶어? 드모르간한테 가고 싶죠. 드모르간한테. 그지? 드모르간한테 부탁하시면 아, 나는 이거의 여집합이야. 드모르간이 이렇게 표현해 주지. 그럼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집합의 바깥에 있는 이놈이 5개라고 표현해 준 거라고 이렇게. 알겠지? 자, 보자. 자, 그런데 교집합의 원소를 구하래. 그래서 잘 봐. 이게 중요한 거야. X로 놔 이렇게. 알겠지? 가운데를 X로 놓는 거야. 가운데를. 그럼 X 놓으면 여기 뭐로 표현하겠어? 20-X로 표현할 거고 여기는 30-X로 표현하면 되지. 이게 끝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없냐가 이게 가장 중요해. 다 더하면 뭐야? 40 된다. 이러면 X가 나오는 거야. 근데 굳이 이걸 다 쓰지 말고 20 더하기 하면 되죠? 20 더하기 30-X 플러스 5지. 그지? 20 뭐야? 이게 20이잖아. 이게 20 더하기 30-X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40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죠? 그럼 결국은 얘는 50이고 55야. 그럼 X는 55-40이다. 그래서 X는 15다. 이렇게 하면 끝. X 구했지. 그지? 포함 배제를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X로 놓는 것이 우리한테 더 편해. 더하기 빼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자, 한 장 넘기셔서 자, 이제 글로 나온 게 중요하다. 글로 나온 거. 글 한번 읽어보세요. 250번. 우리가 어떻게 막 너저분하게 있는 거를 막 글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어떤 사람이 표로 작성하면 잘 보이듯이 벤 다이어그램도 이렇게 막 글로 돼 있는 걸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내면은 한눈에 보이잖아.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 중요하다는 거야, 여기서는. 자, 그래서 해볼게. 회사 직원이 지금 몇 명이냐면 320명이야. 320명. 전체가 320명인데 버스를 이용한 사람이 160명이래. 버스가 160명, 버스. 그 다음에 지하철이 220명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사용하는 직원 수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그냥 X로 놓으라고 이렇게 알았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160-X 할 것이고 얘는 220-X라고 표현하면 되고 이게 중요한 거야. 이걸 Y라고 표현, 바깥에 있는 애를. 그리고 포인트는 어디 있다?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용하는 게 포인트야. 알았지? 뭐가 포인트라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이걸 이용해야 돼.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그럼 어떻게 했어? 160 더하기 220-X 플러스 Y가 320이다. 이렇게. 160 220-X 플러스 Y 이것이 320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뭘 이용한다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이용하려면 Y는 꼴로 고친다. 알았지? 얘를 이용하기 위해서 Y는 꼴로 고치는 거 알았지? 그럼 Y는 꼴로 고치면 얘 380이니까 넘어가면은 X 마이너스 6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근데 여기 보니 이 Y가 뭐야?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엄청 중요해, 이 문제. 우리 학교가 그냥 평범한 학교여도 이 정도는 내는 거야, 이 정도는. 자, 그래서 여기는 X가 6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최소값이 나왔죠. 너 최소야. 뭐겠지? 최대는 어떻게 하냐? 안 구해진 거는 이 그림이 해결해 주는 거야.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알았지? 그림 봐. x가 최대일 때가 x가 얼마일 때일까? x는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최대. x의 최대. 딱 눈에 보여. 얼마야? 어? 320? 야, 이거 320 여기다 넣으면 음수인데? 220 여기다 넣으면 음수인데? 그치, 160이지. 그러니까. 얘가 여기에 쏙 들어가는 경우지. 그지? 그림에서 확인해야 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맨 처음에 y가 0보다 커 나갔다를 이용해서 뭔가 구해졌지? 다른 걸 구하라고 하면은 그림에서 확인하면 돼. 알았지? 그림에서. 그림에서 뭘 확인하는 거야? 얘가 0보다 커 나왔고, 얘가 0보다 커 나왔고, 얘가 0보다 커 나왔고. 그지? 그럼 당연히 이쪽이 0보다 커 나왔던 게 교집합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x, 이것만 하면 되잖아. 이 x가 맥시멈 뭐가 될 수 있냐? 160이 쏙 다 들어가면 맥시멈이잖아. 그지? 그거야. 251번. 똑같이 하는 거야. 어느 학급의 학생 전체는 30명이래. 30명. 벤한테 물어봐서 표현해 주자. 30명. 외워. 다 이거 지금 요 세 문제 다 외워야 돼. 자, A를 방문한 학생이 17명. A가 17명. 자, B를 방문한 학생이 지금 15명이라고 쓰여져 있어. 자, 근데 이 학급 학생 중에서 지역 A와 지역 B 중 어느 한 지역에만 방문한 학생 수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우선은 요거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거의 100문제 중에서 99문제는 다 여기를 X 놓는 거 알았지? 뭘 물어보든. 100문제 99문제 다 여기를 X 놔. 그리고 바깥에 Y로 놓는 거야. 0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를 표현하겠지? 17-x라고 표현할 거고 여기는 15-x라고 표현할 건데 그럼 내가 구할 것은 뭐냐? 구할 것은 17-x 더하기 15-x 즉 이걸 구할 거야. 즉 32-2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게 문제의 관건인 거야. 그 소리는 이 x의 최대 최소가 필요하다는 뜻이지. 그지? x가 최대면 최소고 x가 최소면 최대가 되기 때문에. 그지? 결국 x가 관건인 거야. 근데 나는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지 y가 0보다 커 나왔다는 것을 이용할 거야. 그럼 이 30이라는 이놈은 17 더하기 15-x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y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이걸 y는 꼴로 고치면 y는 여기는 32야. 그럼 여기는 x-2가 됨을 할 수 있어. 여기에 해당하는 이 y는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x는 2보다 커 나왔다. 따라서 여기다가 집어넣잖아. 그러면 x의 최소값이니까 최대가 구해져. 28. x의 최소값 2를 집어넣으면 28. 그게 최대값이 되는 거지. 선생님 그러면 x의 최소값은 알겠어요. x가 최대값을 알아야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림이 해결해 준다. 그림이. x 최대 몇 가지 집어넣을 수 있는지. 최소는 구해졌잖아. x 최대 몇 가지 집어넣을 수 있겠어? 봐봐. 눈으로 보이지? 15. 그치? 왜? 얘가 0보다 커 나타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커 나오고 0보다 커 나오고 0보다 커 나오고. 동시 만족하는 15가. 따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15다. x의 무슨 값? 최대값. 15를 넘어가면은 얘가 음수가 돼서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죠? 따라서 이걸 여기다 쑥 집어넣으면 이제 최소가 만들어지고 최소는 2가 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m 곱하기 m을 하면 56이 답이 된다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그죠? 그럼 이렇게 내면 애들이 뭘 연습하겠어요? 다 연습하겠죠? 그러니까 2개짜리 동그라미 2개짜리는 애들은 외워서 해서 너무 쉽다. 동그라미 3개짜리는요. 근데 3개짜리는 똑같아. 또 파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너무 어색할 필요 없다. 이거 3개짜리 해볼게. 자, 6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축구, 농구, 야구에 대한 선호를 조사했대. 얼마나 복잡해. 누구한테 부탁한다고? 벤한테 부탁하면 걔가 예쁘게 그림으로써 한 방에 표현해 주기 때문에 벤한테 부탁하는 거야. 이렇게. A, B, C라고 할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숫자로만 하자. 축구, 농구. 이렇게 야구. 자, 축구가 40이에요. 축구 40. 축구 40. 그 다음에 농구는 33. 야구 34.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제
자, 축구와 야구, 농구를 다 표현했어. 축구와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15명이래. 그러니까 여기도 교집합에 X를 놨듯이 여기도 그냥 여기를 X라고 놓으면 돼. 알았지? 똑같이. 그런데 축구와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15명이래. 축구와 농구, 여기가 15명이라고 하니까 여기는 15-X라고 표현하고 있어. 그 다음에 축구와 농구를 좋아하는 학생은 15명이야. 그지? 축구와 농구 했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농구와 야구를 좋아하는 20명. 농구, 야구 좋아하는 20명. 여기 20-X. 축구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23명. 여기 23명, 23-X. 이렇게. 전체 표현해주고. 똑같아 하는 방법은 전체. 이렇게. 60명.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 바깥에 Y 표현해놓고 이렇게. 자, 그럼 여기 봐봐. 여기 뭐겠어 그러면? X에 더하면 X 사라지고 마이너스 X니까 여기 45-X야. 45-X. 45-X. 그럼 여기는 X. 35-X.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지. 35-X니까 33이 되려면 이렇게 필요하겠지. 여기도 마찬가지 34죠? 그럼 X 지워주고 43-X. 43-X. 그럼 43이 되려면 여기 뭘 9죠? 그러면 9 플러스 X 이렇게 하겠지. 43-X. 그치? 마이너스 9구나. 마이너스 43. 그 다음에 여기도 40이 돼야 되니까 X 지워주고 여기는 38. 그럼 얘가 2 플러스 X 이렇게. 다 끝난 거야.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한 게 60이라는 표현을 해주고 Y가 0보다 커 나갔다는 표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럼 40 더하기 60이라는 것은 40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그치? 그러면 X 남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플러스 9 이렇게 표현되겠지. 그 다음에 여긴 플러스 Y. 그럼 Y는 꼴로 고쳐. 똑같이 하고 있죠? Y는 꼴로 고치면 넘어가면은 49 넘어가니까 이거는 11.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얘가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죠? 그러면 넘어가면은 뭐가 되는지 알 수 있냐면 X는 11보다 작거나 같다. 최대값! X의 최대값 나왔네. 그치? 답 최대값 나온 거잖아. 하는 방법이 똑같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는 최대값이 구해졌는데 그럼 최소값은 뭘까? 최소값. 1, 2, 3, 4, 5, 6, 7, 8 막 대입하면 최소값은 그림에서 보여. X의 최소는 뭘까? 1, 2, 3, 4, 5, 6, 7, 8까지 넣었는데 여기는 안 돼. 음수니까, 그지? 9 되지? 9 되지? 9부터 다 돼. 넣어봐. 9부터 다 되잖아, 그지? 그래서 X의 최소는 9다, 이렇게. 그럼 9에서부터 11까지가 X의 범위가 되는 거야, 알겠지? 최대값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어.